벼랑 끝에 선 사랑과 탐욕의 민낯.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불어오는 12월의 칼바람은 코트 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살을 애듯 아프니 소름 끼치는 한기는 계절의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샹들리에 수백 개가 쏟아내는 화려한 불빛 아래 강태준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저는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은색 주차 안내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재벌가에 발을 들였던 사위 서준혁이 아닌 그저 3번 라인 VIP 차량을 관리하는 행사 도우미가 그날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장모인 명희 씨는 로비를 지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제게 차가운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얼굴 비치면 우리 집안 격 떨어진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모든 뒤처리며 신발 정리, 주차 관리를 도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며 지하실로 내몰았던 제가 사실은 워싱턴 관저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읽어주던 외교 문서를 놀잇감 삼아 성장했던 외교관 명문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딛고 선 성벽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3년을 교단에서 보낸 어느 은퇴 교수가 노후 자금 2억 2천만 원을 날리고 송도의 46평 아파트마저 잃은 채 간석동 좁은 집으로 내몰렸던 것처럼 이 화려한 50주년 행사의 이면에는 파멸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가 승리하는 이 처절한 서사의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식의 가면을 쓴 자들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1825일의 침묵, 그리고 드러난 진실. 결혼 후 5년 1825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살아있는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현관 신발장 옆에서 친척들의 구두를 정리하고 처남 현우가 던져주는 차 키를 받아들며 이중주차를 해결하던 모욕의 시간들. 아내 서윤이조차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참아줘라며 제 입을 막을 때 제 영혼은 차가운 지하실 창고만큼이나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행사 일주일 전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MBA 출신이라며 기세등등하던 처남 현우가 준비한 수천억 원 규모의 협약서. 그 7페이지 책임 조항에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공급자 전액 보상이라 명시된 문구가 번역본에서는 쌍방 분담으로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서명한다면 강태준 그룹은 단숨에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류를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서 현우에게 보고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주차 안내나 하는 매형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무시당하던 자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일어서기로 말입니다. 1825일간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위해 저는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외교부 훈장과 함께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행사 당일 전담 통역사가 쓰러지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찾아왔고 협상은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그 순간 저는 은색 조끼를 벗어 던지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3. 무너지는 가식의 성벽과 단죄의 서막.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완벽한 영어에 소외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모와 처남은 미쳤느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바이어 대표인 하퍼 씨는 제 눈빛에서 본능적으로 진짜의 향기를 읽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14살 때부터 무역 사무실에서 서류를 분류하며 길러온 실무적 감각과 외교관의 피가 흐르는 통찰력으로 계약서 7페이지의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현장에서 드러난 처남 현우의 무능함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했다며 큰 소리치던 그 계약서가 사실은 수천억 원짜리 자폭 장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외투나 받던 사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해자들의 목줄을 죄는 권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순간은 그때 찾아왔습니다. 바이어 측 고문으로 참석했던 백발의 노인 리처드 클락 전 외교관이 제 어깨를 잡으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자네 서정호 참사관의 아들 준혁이 아닌가? 그 한마디에 300명의 귀빈이 모인 연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며 사위를 행사 도우미로 부려먹던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또한 제 재산을 가로채고 저를 버렸던 삼촌 서정민 사장의 범죄 사실까지 그 자리에서 폭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후회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 통장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던 그들의 가식적인 성벽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 다시 꽃피운 3. 당당한 홀로서기.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독초 같은 그들의 곁을 떠나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5년 동안 주차장과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제 영혼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국제무역과 외교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며칠째 굶주리다 국밥 한 그릇으로 인생을 바꾼 소녀가 결국 당당한 사업가로 성공했듯 저 역시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저만의 제국을 일구어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가해자의 파멸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고난을 딛고 나 자신의 존엄을 온전히 되찾는 것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보다 제 손목에 밴 굳은 살과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제 발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배신과 고난으로 숨죽여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흙을 털고 일어나 당신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다시 꽃피는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카타르시스와 함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도 당당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